여기가 어딘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부산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저희가 부산에 오래간만에 왔죠. 네. 네, 뭐 다름이 아니라 경조사 참석하려고 왔는데요. 아는 친한 지인, 네. 지인 언니의 아들이 결혼식이라서 왔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오래간만에 온 거죠, 경조사로는. 네. 네. 작년에 한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네. 작년에는 우리 사촌 동생 결혼식이어서 네. 우리 가족이라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온 겁니다. 네, 저하고는 뭐 거의 한 25년? 네. 네, 25년 지기 언니인데요. 제가 친언니가 없어요. 친언니 같은 그런 언니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청첩장을 받고 왔죠, 물론. 근데 청첩장을 안 받았어도 왔거나 아니면 당연히 부주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부산이고 해서 1박 2일로 여행 겸 그렇게 왔는데요. 꼭 결혼식이라서 왔다기보다는 진짜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와보면서 저희가 밤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 경조사 문화, 그리고 뭐 장례 문화,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있다. 네. 저희는 원래 참석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는 좀 욕을 원래 먹는 스타일이라 참석 안 하는 걸로 주변에서도 많이 유명하죠. 왜 참석을 안 할까요? 공파님이 꾸두새라서. 저는 그 경사나 예사 다 포함 마찬가지로 정말 꼭 가야 되는 경우에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인의 어떤 분 이런 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도 느꼈는데 그 이제 아래 직원이죠. 아래 직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진도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업무를 끝내고 8시, 9시쯤 출발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진도를 가는데 제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밤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동료랑 가는데 와 진짜 무슨 로켓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깜깜한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 진도를 차로 그렇게 몇 시간을 운전해가고 가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이분의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영문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바로 또 아래 부하 직원이니까 사실은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이런 하여튼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찌감치 생각을 했죠. 네. 우린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의문이 들어서 정말 꼭 가야 될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 저는 참석을 안 하고요. 또 이제 해야 될 분들은 물론 이제 송금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하지만 그렇게 결혼식 한다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네. 또 돌아가셨다고 다 모으고 그런데 잘 몰라.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이 들고 근데 출발점을 보면 저희가 농경사회에서 네. 예전에는 다들 어렵게 살 때여서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함께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품앗이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농경사회가 바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노동력을 품앗이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서로 그러니까 현물로도 막 가져와서 서로 잔치를 그러면서 치르고 이게 이제 현찰로 바뀐 거잖아요.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그 의미보다는 집안 대 집안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고 아주 멋들어진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 좀 하고 잘 나가는 집안이야.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과시문화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암묵적인 그런 계모임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냈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았으니까 또 가야 되고. 공파님은 그 노트 있잖아요. 네. 내가 애경사 때 참석했던 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잖아요. 일단은 띵동 하면은 확실한 분들은 일단은 제가 송금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노트를 뒤적여 가면서 아니, 정확하신 분. 이렇게
해서 또 안 오셨네. 그럼 다행이다. 아니. 이렇게. 이 진짜 그게 이제 공파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또 착하니까 받은 걸 안 주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갔었잖아요. 그리고 송금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걸 또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우린 또 갔던 건 기억을 잘 안 하고 받은 건 돌려줘야 되니까 열심히 기록을 해놓는데 이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암묵적인 계모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어.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를 꼭 들어야 되나? 사회가 바뀌었고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떴더라고요. 네. 얼마를 내야 되냐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는데. 근데 요즘 결혼식 호텔에서 맞아요, 맞아요. 하면 밥값이 5만 원이 넘는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요. 요즘 이제 많이 그러면 올라가지고. 지금 5만 원 들고 가면 민폐인 거잖아요. 민폐지, 완전. 근데 민폐인데 또 가족을 데리고 간다. 그럼 완전히 도둑놈이 완전 되는 민폐. 거고. 이게 욕먹을 짓. 5만 원 들고 가서 하면은 마음의 표시는 되는데 네. 도움은 안 되잖아요, 또.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면은 10만 원은 내야 되는 식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좀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애경사 또 애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많이 성향상. 해야 되고 꼭 가야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경사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항상 갖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10만 원씩은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건이에요, 한 달에. 이게 너무 부담돼요.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떼놓고 있대요. 예. 경조사비로. 근데 한 달에 3, 40만 원이 이게 보통 돈이냐고요. 돈벌이도 없는 가운데서 완전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질도 이미 많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또 품앗이 한다는 그 목적에도 이제 맞지도 않아. 이게 더 의문이 네. 더 공론화가 된 이유가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애경사가 없었죠, 거의. 안 혹 설령이 있더라도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모시는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한 2년 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의문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예전부터 우린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얘기해도 조금 욕을 덜 먹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애경사 문화, 우리나라에 이런 예식장에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장례식장에 모아서 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정말 기뻐해주고 요즘은 그래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정말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웨딩이 사실은 더 뜻깊고 그럼요. 기억이 더 남고 네.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경우도 거기 오신 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한 90%는 돌아가신 분을 몰라요. 자녀나 형제 이런 관계에서 그냥 오시는 오는 거예요. 거죠. 그 애도하는 그런 시간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추도식 문화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은 영화 같은 데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에 대해서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각자 이제 고인에 관련된 추억이나 이런 추모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장례 문화가 그 정도면은 좀 할만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건 실제 실속은 다 빠져버리고 맞아요. 그냥 와서 돈 내고 밥 먹고 가는 그런 문화죠. 우리가 거칠애가 좀 심하고 그 한국 문화 자체가 좋은 것도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세상도 바뀌었고 우리 의식도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전 쓸데없는 것들을 좀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장례식 문화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좀 까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화장하는 비율이 90% 이상 같아요. 맞아요. 매장하는 분들은 거의 진짜 손을 꼽을 정도고 화장 문화로 거의 바뀌었고 주변에 물어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네. 거의 10중 8, 9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나는 예전처럼 그러게 안 한다. 그 매장하는 거 싫고 화장해서 자연으로 보내달라.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좋은 자연스럽게 것 같아요. 네. 자연장, 수목장 이런 문화로 완전히 바뀌고 바뀌었고요. 있는 거죠. 장례식 문화도 저희는 그냥 가족들 네. 정말 고인을 잘 알고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으면서 그런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누구나 다 알고 또 공감도 어느 정도 하지만 시작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너가 시작을 해서 문화가 되면 내가 이제 따라하지. 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데 먼저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욕을 먼저 먹겠습니다. 저희가 욕을 먹고 좀 네. 문화를 바꿔가면 어떻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예식 문화, 네. 장례 문화뿐만 아니라 이 문병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동감이에요. 공파님은 지금 의사로서 네. 그런 문화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공마님은 아빠 모셔서 저는 또 환자 입장에서 큰 수술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또 부득부득 찾아서 오잖아요.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수술할 때도 이제 회사나 지인들한테 아예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로 오지 마라. 그냥 업무에 매진하시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회복하고 돌아오겠다. 그랬는데도 한두 명 오긴 왔어요. 근데 어쨌든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만사가 다 귀찮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네. 문병 가는 사람의 마음 편하려고 아픈 사람을 방해하고 치료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프다는 건 휴양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게 뭐예요? 지금 배지밀이나 무슨 오렌지 주스 이래 한 박스씩 들고 가가지고 그런 거 좀 제발 사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보면은 그냥 거기에 전부 쌓여 있는 게 그런 거고 이 가족들이 가면은 이제 그거 빨리 그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고 가져가라고. 그다음에 올 때마다 어디가 아팠냐, 왜 아팠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를 계속 얘기해야 돼. 제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아, 그 올 때마다 교통사고 상기. 났던 상황을 계속 얘기를 이야기하고 해야 또 되잖아. 이야기하고 지금 치료 진행 상황도 이야기를 네.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가지 말자. 첫째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아프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서 빨리 낫길 바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할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돈으로 싸주세요. 네. 난 그게 정말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냥 본인이 갔다 온 거 정도 들 돈이다.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보내주고 문자 네. 보내주면 저는 그게 더 훨씬 마음이 전달되는 거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평상시에 그리고 그 후에나 그 전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와서 이렇게 이제 부주금, 축의금 내면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호의를 기억해 놓았다가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고는 호의를 받은 적이 없나? 많아요. 저는 그렇죠. 뜻밖의 어떤 분한테 뭐 좋은 그런 감명을 받았다든가 나한테 아주 일생일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다든가 또는 뭐 책을 선물 받았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든가 예상치 못한 그런 호의를 그런 거는 기억했다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것도 다. 즉시 해야죠. 네. 근데 그런 거 적어놔요?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냥 기버. 우리 네. 얘기했잖아요. 네. 기버가 되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록해놓고 꼭 갚고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왜 그런 경조사 때 왔던 것들은 기록까지 해놨다가 꼭 갚으려 하고 또 꼭 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 문화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인가 동양 문화인가 참 그래요?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밥값이 5만 원이라는데 축의금 5만 원 내기가 참 너무한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또 생각이 났고 저희가 부산까지 온 김에 저희 공파님은요 결혼식에 가서 우리 배에 고프지도 않으니까 먹지 말고 가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문화도 네.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 5만 원이라는데 저는 비싼 뷔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마음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봐봐요. 한 10만 원 내고 이제 내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밥값이 한 7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내고 가는 사람 부담스러워 솔직히. 그런데 찾아와주는 그 주인 입장에서 이게 왔는데 밥값이 7만 원 나가. 그럼 뭐 남는 거 있어요 솔직히?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식장 좋은 일인가? 그렇죠. 식당? 예. 그러니까 이게 별 필요가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저는 지인들한테도 아예 다 얘기해버려갖고 잘 안 가고 그런데 청첩장을 안 줘도 알면 꼭 성의 표시해야 되는 데들은 그냥 저희가 하는 거죠 알아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는 스몰 웨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전 저 같으면 결혼식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근데 또 나중에 사돈이 어떨지 몰라요.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냥 하고 네. 우리는 안 부르면 되죠. 우리 안 부르고 뭐 닥쳐서 뭐는 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사도를 만나는 것도 우리 행운이죠. 뭐. 문화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똑같이 낼 돈도 좀 보람 있게 쓰면 그렇죠. 어떨까. 네. 정말 필요한 물건 작은 거라도 챙겨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는 책을 좀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항상 선물하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물해야지. 아니 그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책들. 책을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아님한테는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냥 와서 두서없지만 저희의 그런 생각, 저희의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